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빚내서 집 사라고 슬슬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늘어났다고 연끌 다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슬슬 부추기고 있는데 집값 올라간다고 지금 계속 부추기고는 있지만 빚내서 집 샀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왜 자꾸 또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또 부추기는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뜬 뉴스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5년 만에 난리 난 상황이다. 물론 서울은 아니고 이야기가 나온 것은 부산인데 부산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조 4천억까지 올라가면서 2019년 12조 9천억대에서 해마다 1조 이상씩 증가하면서 5년 전보다 50%가량 상승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 연체금은 563억에서 2021년 한창 집값 올라가고 있을 때 열심히 갚으니까 그때까지 284억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에 938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연체율 역시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아까 스마일 이론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5년 전 수준으로 다시 슬금슬금 열어가지고 올라가고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의 건전성은 대구은행보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어떤 도시예요 지금? 집값 떨어져서 대구박이 깨지고 있는 도시죠. 근데 대구보다도 부산은행이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런 것처럼 지방에는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은 지금 그래도 영끌에서 집 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왜 그럴까요? 서울 다시 빚내서 집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끌 바람 분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액 6조 가운데 3천억 빼고 나머지 5조 7천억이 주담대였고 이렇게 주담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2차 보전 방식 때문인데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 금리와 금융회사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주담대가 급증했다. 즉 금리를 예를 들어 5% 낼 건데 한 2% 받도록 만들고 요 3%를 정부가 메꿔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영끌에서 집 사는 것을 정부가 메꿔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낮다.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지금 몇 %예요? 보통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어느 정도 붙어가지고 최소한 4%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4%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요 긴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역대 최고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빚내서 누군가가 집을 사줘야 돼. 그래야지 부동산 붕괴가 안 일어나니까 정부가 지금 계속 정책 대출을 풀어주는 거다. 왜 5년일지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담대 고정금리라고 하면은 정책 대출 아닌 이상 5년 후 변동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지금 2024년 6월입니다. 기준금리가 3.5%인 시대죠. 5년 전이면 언제? 2019년? 그죠, 6월. 그러면은 1.75%일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1.5%일 때가 나오고 또 1.25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터지면서 2020년부터 0.5%까지 떨어지죠. 물론 여기서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 5년 후 변동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 많이 내려야 3.25고요. 내년에 많이 내려도 2%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진짜로 그 IMF 때처럼 터지지 않는 이상. 터져도 내리긴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1.75%. 즉 대출 부담이 따블이 되는데 여기서 요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한 2.5까지만 올라가더라도 5배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생겼으면은 요거를 누군가가 대신 떠안아줘야 되죠. 이 금리를 보고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대신 떠안아주도록 자꾸 연끌을 부추기는 거야. 근데 여력이 없죠. 사람들이 여력이 어딨어요. 지금 이 정도 금리
수준을 감당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고금리도 아니에요. 고금리도 아닌데 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못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대신 또 하나 줄 사람들에게는 또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책 대출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왜 정책 대출을 계속 저렇게 늘리냐.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정책 대출을 그러면 언제까지 풀 수 있냐. 자, 정권 따라 용처받기는 주택도시기금. 국토부 정권 괜찮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청약통장 25만원을 올려서 기금 확대에 나서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어디다가 간다? 분양사업장 부재 및 부동산 부양을 위한 특례 대출에 투입되는데 왜 이걸 넣다 투입을 하고 있냐. 문제는 요거를 누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국토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금인데 국토부 주택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쓰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회의록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회의록 공개 안 하고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소비만 안 하면 괜찮죠. 근데 여유자금이 35조가 증가를 했죠. 49조에서 13조 9천억 원. 아니 15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20평 들어가는 사람은 과소비인 거고 주택도시기금을 49조에서 14조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내놓고서 주택도시기금 엄청나게 과소비한 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그거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청약통장 돈 열심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강탈하려고 10만원에서 25만원을 올리고 있죠. 건설마피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갭투기 해가지고 전세가 올려서 나의 여력을 만들듯이 삥 뜯어가지고 여력 올리는 거죠. 과소비는 누가 하고 있냐. 저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지금 고갈이 됐죠. 고갈이 되니까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신세 같은 예도 더 늘려주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소득 요건도 없애주고.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기금이 짱짱하게 삥 뜯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거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년 같은 경우 정책금융 주담대면 28.8조 급증하면서 엄청나게 끌렸죠. 언제 이후? 빚내서 집 사라 이후. 정책대출 위주로 주담대를 늘렸다. 근데 정책대출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뭐하냐. 청약통장 사람들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10만원씩 차곡차곡 몇 년, 몇십 년씩 모아둔 돈 은근슬쩍 집값 부양하는데 써가지고 청약 받는 사람들 지금 높은 분양가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하면 애 좀 더 나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나을 사람이 좀 더 당겨 나올 수는 있어도 안 나을 사람이 신생아 특례 때문에 나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가 박살이 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빚을 내서 집을 산 30대, 40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 추진하게 뒀으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기재부 국가에서는 내수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회복세 안 보인다. 한은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면서 상권 다니는데 몇 군데만 보세요. 내가 다니던 그 상권에서 폐업 많이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내수가 활성화됐는데 폐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지금 5년 뒤에 금리 갱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DSR 같은 경우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하반기에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요. 스트레스 DSR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대출을 마구마구 풀어가지고 빚내서 집 사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터지는 것을 지금 감당해 주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안 나오죠. 거래량 많이 늘었다가 하지만 많이 나와야 4,000건 5,000건인데 매물은 8만 개가 넘어갔죠.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소리예요. 5년 전에 물린 사람이 지금 새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보다 더 많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작년에 특례로 아무리 띄우더라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싸게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 전세라도 놓고 버티란 소리예요. 남이 빚내가지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중에서 99.5%가 지금 줄었다고 하죠. 0.5%만 내고 있는데 요거마저도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버텨주지 못하면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세가 올리도록 만드는 거고 임대차법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갚을 만큼 빌려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서 빌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허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작년에 심각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정도만 해도 허그가 어느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버틸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막 부양하면서 전세가까지 띄우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재무 상황이 확 줄었죠.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올라갈 상황은 아니죠. 엄청난 오차가 생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4조 현물 출자 해가지고 다시 늘려줬다. 근데 이 현물 출자 해준 것 중에서 절반은 벌써 4개월 만에 날아갔다. 요만큼 남았다 이제 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남의 돈으로 집을 샀는데 은행에서 빌리자니 이자가 비싸고 그래서 이자 없는 전세로 빌렸는데 과잉하게 빌린 거죠.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가지고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세가가 계속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냐. 무리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지. 허그 돈으로. 그러면 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언제 터지냐 언제 위기냐. 자 1에서 4월까지 경매 건수를 보면요. 2013년에 42,000건 2014년 요때 초이노믹스 나오면서 36,000건 2015년에 특히 2014년에 초이노믹스 나오고 여러가지 나오면서 2015년부터 빚을 바라더니 경매 건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 3만 건대 나오다가 올해 벌써 또 4만 건대 나왔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냐.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매물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대환대출, 관치금융 이런 걸로 금리를 눌러주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5년 전에 샀다가 갱신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빚내가지고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 못 도와내니까 매물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된 거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빚내서 집 사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 거다? 내가 그 지옥에 대신 들어가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그들이 결국에 무너지고서 정상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 나는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자금을 안전하게 불리는 곳으로 잘 보관을 해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